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은 다시 한번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하게 네. 흘러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오늘 종전 얘기가 나와서 너무 반가운 재건 섹터도 있고 관세 그렇죠. 때문에 떨고 있었던 자동차도 오늘 굉장히 표정이 밝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네. 한번 쳐놓고 나중에 좀 얘기를 좀 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서 다행이고요. 또 한 나라가 또 이렇게 네. 재건이 되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의 또 수요가 급증할 텐데 오늘 또 재건 간 김에 우리나라도 이런 이벤트에서 제대로 한 몫을 하기를 바라해 봅니다. 네, 오늘 테마가 재건인가 봐요. 네, 네, 맞아요. 포트 수익률도 재건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원고를 써오셨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 재건 갖고 약간 언어 네. 유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정말 네, 복구가 필요하다라는 포트 전체 수익이 아니더라도 그런 종목은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많은 종목들을 다 관리하시기 힘드시니까 오늘도 저희의 도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든든한 저희 오늘 김근호 전문가, 이종국 전문가 대기하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네, 두 분의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와 유튜브로 참여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정확하게 남겨주시고요. 네. 디테일한 질문을 저희가 충분히 답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질문도 남겨주세요. 네, 자, 목요일 시장 뜨거운 만큼 오늘 초반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거의 한 1,300으로 시작해서 평소 대비 200명 가깝게 좀 많이 네.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많은 오늘 분들. 한번, 네, 오늘 네. 2,000 한번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고요. 아, 소심하다. 2,000이 뭐야? 2,000을 몇 번 찍었잖아요. 아, 2,000. 네. 아, 그래도 이게 좀 더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한 2,500? 2,500. 네. 저 말고도 또 나오실 분께서 얘기를 또 네.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자, 오늘 김주민님 지금 들어와 계시고, 네. 우리 이백조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박종님께서 8만 오션. 네, 얘기를 8만 해주셨는데, 가지고 계신가? 아, 그런 것 부자 같아요. 되셨겠어요. 네. 요즘 게 좀 뜨거운 종목들은 다 이게 옛날에 7만 전자, 8만 전자, 뭐 10만 닉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예명이도 붙곤 하는데 네. 요즘은 좀 이런 종목들이 뜬다라는 거 그러네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를 하는 날이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는 아니고 특정 네, 전문가께서 네. 네. 조금 잘 좀 뽑아와라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굉장히 머리를 써가면서 네. 준비해봤어요. 자, 오늘의 키워드 보여주시죠. 특별히 신경을 쓰신 키워드가 군사비. 예, 이래도 혼나면 어쩔 수 없다. 자, 오늘 군사비고 이제 네. 재건을 키워드로 이제 거꾸로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자, 오늘의 질문 보여주시죠. 저희가 군비 지출. 2023년이에요. 이게 1년 전 자료더라고요. 네네. 예, 올해 건 없어서. 자, 군비 지출이 가장 적은 적은 나라? 예.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는 적은 나라. 많은 나라. 네. 근데 이제 많은 나라 하시면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에이 1위는 저거지 막 이렇게 하실 거고 하실까봐. 예, 또 나중에 1, 2, 3위를 분석할 때 네. 쉽게 분석을 하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쉬운 건 다 공개해버립니다. 네. 자, 미국, 그다음 인도, 러시아, 사우디, 중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 시작이 되면서 이 군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방위비 더 내라. 니네 네. 나라 지키는데 우리가 돈을 왜 내니? 약간 그렇죠. 이런 컨셉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오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될 수도 있게끔 종전. 그런 분위기도 있고 예. 우리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도 이제 휴전에 좀 들어간 마당에 지겹다, 근데 이게 지겹죠. 종전 네.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들으니까 이제 감흥도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싸움 때문에 우리들까지 다 피해를 보니까 네. 이런 게 좀 많이 좀 아쉽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중간중간 넣으면서 군사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1988년부터 네. 2023년도 사이의 내용을 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공부도 하면서 퀴즈도 풀고 그렇죠. 종목 상담도 받고 네. 내일석삼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돈을 네. 쓰는지 전쟁이 나면 안 되는 이유를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첫 번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전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느닷없는 오늘 군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전문가님 군대 다녀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10몇 년 됐죠. 예. 오래되셨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서 나이 힌트 좀 얻었다. 그런 걸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요. 집요하다, 네. 집요해. 네. 전문가님 긴장 풀지 마세요.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네. 좀 가늠이 되는 구간 속에서 오래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얼마 안 되셨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시네. 하지만 네. 꽤 된다. 자, 그러면요. 우리 네. 김근호 전문가하고 오늘 또 종목 알아볼 텐데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왜요? 좀 뜨거운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입니다. 야, 요즘은 어제도 그랬죠? 네? 그룹주들도 이게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는데 한화가 요즘 참 많이 올라와요. 최고예요, 최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하나오션 볼 텐데 매수가 54,000원에 매수하셔서 엄청난 수익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 우와. 오늘도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네. 무려 7.5%. 야,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10%입니다. 익절 타이밍 좀 알려주세요. 또 호떡님 말고도 썸니님? 썸니님도 네. 예, 5%에 22,700원이요. 22,700원이에요? 그럼 거의 10만 원까지 가도 될까요?라는 그냥 혼자 고민하셔도 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엄청난 수익들을 내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 네. 꿀호떡님만 해도 54,000원 사셨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드실 호떡 사드실 수 있을 만큼 버셨을걸요? 그렇습니다. 그쵸. 와, 배 부럽다. 터지게 부럽다. 한화그룹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들이 좋으세요. 자, 네. 그럼 목표가도 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잘 나가는 한화오션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사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불타오르는 종목을 또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가 하나그룹주는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조선주를 기준으로 보면은 먼저 출발했던 HD 현대그룹주들을 제외하고 삼성중공업까지는 괜찮았는데 하나오션이 작년에 정말 안 갔죠. 네, 그래서 막 악플도 막 달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하나그룹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 중에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제기됐던 시점부터 해서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던 겁니다. 미국 동부에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지분 100% 다 가져왔습니다. 그중에 지분 40% 하나오션이 돈을 댔고요. 60%를 하나시스템이 됐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시절부터 강하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 동맹국에 어느 정도 건조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넘겨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지점을 항상 어필을 해왔고, 행정명령이 되었건 법안이 필요하면 법안 발의가 되었건 이런 측면을 기대하게끔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소식이 실제로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사실 이 기준이 이거예요. 나토 가입국이거나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들에 한해서 미 해군의 건조 시스템을 이양할 수 있다, 권한을. 이런 내용이거든요. 법안 발의된 게. 공화당에서 발의했는데. 뻔하죠. 나토랑 상호 방위 조약 체결된 국가 중에 조선을 만들 수 있는 국가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MRO, 그러니까 유지보수 사업만 해도 캐파가 한계점에 다다라 있어요. 생산은 사실 지금 속된 말로 하면 좀 터무니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대한민국을 밀어주겠다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지금 통과는 거의 될 걸로 거의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이 열리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선 시장 있죠. 특히나 이제 LNG선처럼 친환경 선박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 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1,500주 시장이 열려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나라가 사실 반만 가져와도 어마어마해지겠죠. 근데 제가 필리조선소 얘기를 왜 드렸냐면, 당연하겠지만 우선순위가 미국 안에 있는 조선소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생산 캐파로도 괜찮은 하나오션이 당연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실 흔히 말해 광분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금 수급이 언제 끊겨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냐면, 갈 때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밑에서 잡은 분들에 한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신규로 사내만해로 가면은
오히려 좀 거꾸로 가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하시고요. 이제 5만 원대에서 잡으셨으니까 들고 가야죠. 형태는 꺾일 때까지. 근데 이 꺾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이 매집했던 그러니까 흔히 말해 이제 외인들이 보통 천천히 매수하면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지금과 같은 하나오션의 차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외국인 수급의 이탈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것까지 분석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 그래서 제가 흔히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5일선, 11선 있죠. 이평선. 제가 이평선 매매 권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지금처럼 막 붕 날아갈 때는 5일선 깨면 팔겠다, 11선 깨면 팔겠다처럼 어느 정도 정량화하는 척도를 하나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모두 이런 경우 많죠. 쭉 계속 올라가니까 홀딩하고 두고 보다 보니까 나중에 내려와요. 그러면 전고점 생각나서 또 못 팝니다. 그래서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한 11선 정도 깨면은 파는 정도의 판단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선주는 올해에도 좋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피크아웃이 한번 주가에선 찍힌다 하더라도 다시 조정권에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큰 상승이 발생하고 있을 때는 수익 실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또 내려오게 되면 어느 시점에 잡을지를 고민하는 영역.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량화의 척도는 한 11선 정도로 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잘 나가는 한화오션입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고 네. 저가 매수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끝까지 가져가 보자. 그러니까 쫙 가다가 언젠가 이게 딱 꺾이겠죠. 이제 그때쯤 해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 특히 11선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네. 보면서 대응하시고 참고로 올해 조선주 좋을 거다. 계속 조정 시 또 매수 의견도 동시에 드려봤습니다. 네, 밑을 광을 쓰셨어요. 광분 모드라고. 네, 진짜 제대로 된 표현인 것 같고. 그러게요. 빨리 사과하셔야겠네. 어떤 네, 걸요? 김건 전문가님 악플 달렸대잖아요. 이거 얘기했다가 작년에. 아, 그래요? 다 사과하셔야겠어요.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그때 네. 얘기했어요. 이러면서 조선주 이렇게 갈 줄 어떻게 너무 알았습니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도. 네, 많은 수익도 가져가시기 네, 바랍니다. 언제 이거 수익 실현하나라는 각자의 다 고민들에 대해서도 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님들께서는 오늘 이 설문에 대한 반응이 좀 어떠신가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87표. 지금 초반 스피드 나쁘지 않고요. 네. 군비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를 적은 나라. 사우디하고 인도로 보고 계십니다. 맞아요. 이 정도 네. 우리 시청자의 교양 수준이 이 정도 높습니다. 정답. 거의 근접했다라고 볼 수 그런 있어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러시아, 중국을 만약에 많이 했다. 네. 이건 좀 상식적으로. 그렇죠. 중국도 큰 나라고 러시아 요번에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분비가 늘었겠죠. 자, 네. 어쨌든 거의 100표 가깝게 사우디, 인도 순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출석 도장 찍어주시면서 종목들 쭉쭉 올라오네요. 좋습니다. 네, TY의 오늘 재건주 핫합니다. 이쪽으로 역시나 많은 종목 진단 올라오고 있고요. 좋아요. 모스코텍, 모비데즈 다양하다 오늘 섹터가요. 네, 두산 로보틱스도 올라오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다들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저희가 열일하면서 빨리빨리 그렇죠. 종목 봐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렛츠꼬꼬님의 DRC 강하던데요. 네, 오늘 DRC 가보겠습니다. 12%. 네, 많이 올라요. 4,900원대 진입하셨고 15%신데 예. 절반의 수익을 실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비중을 줄이시고 들고 있는데 네, 2차 물량은 내가 어디서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시원하게 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고요. 거래가 많이 늘었다. 그렇죠? 그러네요. 관심도도 높아진 상황이네요. 네. 예. 오늘도 지금 건희 씨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 상승이긴 한데 장중에는 19% 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보유자분 입장에서는 윗꼬리가 좀 달렸네요. 아쉬우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정배열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2차 익절분을 매도하실 타이밍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근데 이분 되게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적절한 대응, 비중 축소도 하시고 이러면서 끌고 가겠다. 그 말인즉슨 또 한 번 올라가면 비중 또 한 번 줄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분이죠. 굉장히 좋은 투자 습관을 지니고 계신 거고 그런 방식을 꾸준히 고수하시면은 좋은 결과도 같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먼저 드리고요. DIC는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오늘 현대차가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막 엄청 긍정 모멘텀이 나온 건 많이 없죠. 근데 또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DIC는 연계된 모멘텀들이 좀 많아요.
특히나 이제 감속기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속기 개발하니까 같이 붙는 게 이제 로봇 테마가 같이 붙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품 중에서 SBW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율주행 움직여? DIC 좀 움직여주고요. 뭐 로봇 움직여? 좀 같이 움직이고요. 자동차 움직여? 같이 움직이고, 이런 좀 다발성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이슈에 대해서는 되게 즉각적인 반응이 잘 나오는 종목이에요. 근데 평시에는 또렷하지 못하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면성이죠. 이제 다양한 테마에 속해 있다 보니까 뉴스의 반응도가 좋아서 주가 탄력도는 좋지만, 오히려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는 종목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만 봐도 나오죠. 급등급락이 엄청 나오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에는 좋은 종목인가요? 안 좋은 종목인가요? 내가 이 종목을 트레이딩 하겠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튈 때 한 번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근데 끌고 가기에는 매력도가 확 떨어지죠. 세게 올라간 만큼 세게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은 끌고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의 기간 투자를 들어가지 마시라는 이야기고, 지금 로봇주들이 분위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로봇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반응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비중을 잘 조절해 두셨으니까 좀 더 끌고 가시고, 지금 상방 열려있는 구간 보면은 얘가 지금 로봇주들의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많이 봤을 때 한 7,000원 선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7,000원 선까지의 대응을 생각하시고 비중을 올라갈 때 줄이는 방식으로 두면은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2,000억짜리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얘가 상방으로 쫙 가다가도 조정이 나오면은 그냥 익절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김근우 전문가가 7,000원 얘기했으니까 7,000원까지 무조건 홀딩해야지, 이런 방식보다는 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것도 참고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금 염려되셨나 봐요. 너무 이게 고지고대로 하실까봐. 그럴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유연하게 대처하시자고 하네요. 7,000원을 보되 언제 익절을 하더라도 뭐 아쉽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왕 7,000원 갔으면 좋겠네요. 네. 이왕이면 가면 좋고 또 다음 종목으로 또 갈 수 있게끔. 네. 네, DIC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칭찬받으셨습니다. 꼬꼬님.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랭킹 관련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군비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 네, 그러면 5위는 가장 많은 나라가 되겠죠. 5위 한번 공개해 볼게요. 보여주시죠. 5위는요, 미국입니다. 당연하죠. 압도적인 5위가 되겠습니다. 무려 9,1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이에요. 1,265조 원이 되겠습니다. 1,265조 원. 그러니까 이 전쟁 군수국가, 세계 1위의 군수국가잖아요. 그런 만큼 압도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숫자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전쟁 물자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참 여러모로 전쟁 없으면 안 될 나라 같다.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나저나 이거 뭐 종전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평화와 별로 안 어울리는 이미지인데 예, 관세 전쟁이나 종식시켰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전쟁이라는 듭니다. 타이틀을 몰고 다니는 본인이 그렇죠.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정말 이게 하지만 근데 종전이 되면 좋기는 한 거니까 거기에 일조를 한 거는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재건축 또 오늘 얼마나 많이 들고 계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많은 수익을 또 기대해 보고요. 이어서 1시 구간 어떠한 종목들이 가장 인기 있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입니다. 네, 1시 22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코스피가 2,560선을 회복했다 이렇게 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2,570선까지도 회복을 하고 80선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잘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시스템이 가장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최근 필리조선소 효과와 실적 성장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오늘 장에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37,50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또 이 관련해서 또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인 IDX 2025에 참가한다는 소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9%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건주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전진건설 로봇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 또 재건주가 시장의 관심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7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17% 상승률 가져가면서 66,7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대동기어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신고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6,350원까지 올랐었고요. 현재는 상한가는 약간은 풀렸지만 그래도 25%대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묶이는 종목들 한꺼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위에는 HD 현대인프라코어 들어와 있는데요. 6거래일째 오늘까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13%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또 11위에 대동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동은 또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더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세계 최대 농기계 시장인 북미에서 이 트랙터 점유율이 8.7%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동도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5,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었고요.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다소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9% 빨간불 켜내면서 14,4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재건주가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4위에는 SY스틸텍 4% 상승률 가져가면서 8,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7위에는 HD 현대건설기계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11% 두 자릿수 상승률 가져가면서 84,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9만 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마감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위까지 현대에버다임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에버다임도 8% 상승률 가져가면서 11,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 관련주들 한번 묶어서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위에는 하나오션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조금 전에 만나봤습니다. 꺾일 때까지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 이런 의견 주셨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7% 상승률 가져가면서 78,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위에는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54%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언뜻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TSMC와 기술 격차는 벌어지고 또 중국 반도체 업계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는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56,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6위에는 동방메디컬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한방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공모가 1,500원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15,000원 선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공모가를 약간 상회하는 1,9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7위에 위치한 LS일렉트릭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 또 전력설비주도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구자균 회장의 발언이 불씨를 키운 데 이어서 오늘은 또 전력 인프라 시장 확대의 장기 수혜주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8% 상승률 가져가면서 26만 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위에는 캠트로닉스 들어와 있는데요. 반도체 유리기판과 웨이퍼 재생 사업에 본격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장에 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서 16%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7%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인수한 J3와 협업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 이런 전략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27,000원 선 안팎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위에는 이수페타시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0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여기에 올해 5공장 증설을 가속화하면서 이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째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현재도 6%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와 보겠습니다. 12위에는 클로봇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조정을 받은 뒤에 오늘장에는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클로봇도 마찬가지로 전거래 일의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발표와는 무관하게 오늘장에는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장중에는 39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장 초반 대비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대 반등에 나서면서 37만 9천 원 선 부근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넘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오늘 종목 상담으로 만나봤던 DIC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7,000원이지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3% 상승률 가져가면서 6,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DIC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와 감속기 기술 공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장에 또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넘어가 보면 IST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전일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종목인데요. 전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2배가량 오르면서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장에는 일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는 2만 1,000원 선 수준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18위에는 LS 네트워크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째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파란불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0.24%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4,180원 선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위에는 JNTC 들어와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묶이면서 바로 전거래일에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요. 바로 전거래일에는 20% 넘게 강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오늘도 장중에는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언뜻언뜻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하면서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27,800원 선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재건 관련주가 순위권에 정말 여러 종목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차익 실현 심리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건주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는 좀 익절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말 잘했네요. 안 그래도 재건주 많이 들고 계실 것 같고 또 사시고 싶은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재건주도 나눠져요. 뭐 농기계. 네. 그리고 아니 말 잘했다는 부정적인 너 말 잘했다. 아니 말을 아주 잘했어요. 자, 토목도 있죠. 네. 건설 기계 있죠.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제 익절 타이밍도 궁금한데 또 세부적으로 이런 섹터들 어떤 섹터가 또 가장 좋게 또 보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제가 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코멘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의견은 뭐냐면, 이 재건주들은 전반적으로 샀으면 팔아야 돼요. 계속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왜냐면, 다 테마입니다. 이 재건을 해서 실제로 재건에 들어가는 우리 기업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글로벌의 빅 이슈가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관련주인 것처럼 등장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재건주들 안에서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있었다가 없어진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 트레이딩 하는 거는 저는 좋다 이거예요. 오케이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수급이 집중이 되고 또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섹터를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충분히 판단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를 이제 계속 홀딩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올라간 꼭대기에서 또 새로 신규 진입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하겠지만 팔아야 되는 시기고 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보면 그리고 우리 앵커님이 잘 설명 주셨지만 몇 가지 섹터가 나뉩니다. 막 농기계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보면 전진건설 로봇처럼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자, 자세히 제가 뭐 하나 예시 한번 드려볼게요. 과거에 우크라 재건 종목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지금 이거 우크라 재건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삼부토건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올라가 있는 애들 중에도 언제 급락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초거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G 같은 기업도 저는 거품 베이스라고 당연히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혹여나 여기 들고 있다 또는
잘못 사서 물렸다 했을 때 이런 이슈가 등장하는 그 가격 구간을 활용해서 뭐 익절하시거나 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진입은 이제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요. 익절 타이밍은 사실 이런 재건주들은 그냥 오늘 내일 계속 익절 타이밍이에요. 한번 빠지면은 단기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주기도 하고 하루 올라갈 때 막 20%씩 올라가잖아요. 수익 실현 타이밍 바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당연히 수익 실현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급등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좀 긍정적인 거는 이 두산 밥개처럼 제 밸류를 못 받고 있는 이제 중장비 기업들이나 건설기계 기업들도 이 우크라 재건 이슈를 통해서 같이 올라간다라는 지점.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두산 밥개 같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얘네가 이제 바닥에서 꿈틀꿈틀 하는구나,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이슈가 주가 레벨에 적용받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거고, 저 고공행진하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은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흔히 말해 욕심을 느끼면은 안 돼요. 되게 저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데가 저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들 가운데서 뭐 다 동일하게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두산 밥개 같은 입장이 있고 이제 전진건설 로봇 같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보유주에 따라서 이건 대응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우크라 재건 테마는 실제로 종전이 되면 종전 당일 정도만 수급이 한번 붙을 거고 그 다음부터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거죠. 마지막 피날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는 전혀 아니다. 이제는 관심을 놔줘야 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주. 우선은 매매는 좋지만 네. 투자는 글쎄다. 왜냐하면 이제 종목 중에서 없어지는 것도 소리 없이 있는 것도 있고요. 재건주 자체가 워낙에 지금 기승전결로 따지면 거의 피날레 수준이기 때문에 익절을 해야 되는, 언제든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종목들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좋은데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까지는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재건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14일, 16일 사이에 뮤넨 단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언이 만약에 빠르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익절 타이밍 빨리 잡으셨어야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재료 오늘 소멸. 맞아요. 재건주 많이 올려놓으셨거든요. 이거 그렇습니다. 꼭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할까요? 네. 한 종목은 제가 오스코텍을 받았네요. 네, 조경원 님의 종목입니다. 오늘만 밀리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꽤 안 좋은데요. 네, 오스코텍을 매수하신 가격대가 29,000원이세요. 그리고 뭐 되게 높을 때 사시진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딱 최근에 단기 반등 났을 때 사신 거 아닌가. 그래서 맞아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 빨간 양봉 올라왔을 네. 즈음 정도. 네, 네.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음봉이 몇 개예요? 한 6개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지난주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죠. 네, 비중은 많지가 않으세요. 네, 10%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차트를 보니까 좀 울적하죠. 네. 힘 빠지네요. 네, 저희 선생님께서는 아마 반등에 대한 목표치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실지, 반등할 때가 된 것 같다 해서 낙폭주로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하지만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매집 타이밍 어떻게 보시는지, 모멘텀 안고 이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오스코텍은 바이오사죠. 이 오스코텍이 올라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얘네가 가지고 있는 개발 물질 중에 부각받을 만한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그러니까 렉나자죠. 이 렉나자의 원 개발사가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제노스코가 개발을 했죠. 근데 제노스코가 지금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누가 이어갔냐? 오스코텍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오스코텍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질, 레이저 티닙을 어디서 라이센스 아웃 사갔느냐? 이걸 유한양행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유한양행이 가져간 이 비소세포 폐암 물질인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유한양행이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존슨앤존슨에 진행을 한 겁니다. 이거 이 플로우를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노스코를 제가 지금 팔라고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랑 모멘텀을 나눠 갖게 되는 거고요. 당연하겠지만 자, 퍼센테이지로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과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셋이 나눠 갔는데 이 앞으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로열티에 대해서 나눠 갖는 이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스코텍이 부각받았던 이유는 제노스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노스코의 모멘텀을 흡수하는 모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유한양행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왜 그럼 오스코텍은 빠졌나요? 제가 말씀드린 이 플로우에서 이 오스코텍이 제노스코를 상장시키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멘텀이. 존슨앤존슨과 유한양행이 나눠 갖고 있고 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오스코텍이랑 나눠 갖고 있는데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또 나눠야 돼요. 자, 그럼 이 모멘텀은 더 잘게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거는 주주를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걸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그래서 이런 기업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고요. 이 레이저티님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각광받고 있고 실제로 존슨앤존슨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탑5로 꼽을 만큼 비소스 포폐함에서 상당히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랭라자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모멘텀을 좀 추종하고 싶으시면 유한양행을 보시는 게 맞지 이쪽 오스코텍 계열은 안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노스코 상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엄청 비판받아야 마땅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래소 또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노이즈가 해결이 되네 안 되네를 떠나서 문제는 이런 의도를 경영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장을 통해서 자본 조달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입장은 이해하죠. 자본 조달하고 싶어 하는 거는. 하지만 그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리스크를 안겨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이거 팔고 그냥 유한양행 사십시오.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멘텀이에요. 근데 캐파라든지 가지고 있는 자본, 그리고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피부 질환 관련해서도 유한양행이 또 라이센스 하우스로 사왔죠. 그러니까 국내 물질사들 중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좋은 데이터를 유한양행이 많이 사고 있어요. 투자를 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잘 내고 있고. 차라리 그게 낫지. 이런 제노스코를 상장하려고 하는 오스코텍을 보는 거는 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 파세요. 지금 팔아서 유한양행으로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까지 얘기해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하나만 얻어가실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종목들 더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속 네. 종목을 올려주고 계시고 있고. 너 질문 어려운 거 받았어요. 지금 게시판에서. 뭐 어떤 김근우 전문가님 대 유창호 앵커 두 분 중에 누가 더 잘생겼나요? 하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엔딩님께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네요. 우선은 대놓고 제가 이렇게 또 답변을 하기가 참 난감하네요. 유창호 앵커는 네. 실제로 봤고 우리 수영 앵커가. 그쵸. 네. 네. 김근우 전문가는 봤어요. 봤어요? 네네. 그래요? 봤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근데 막 이렇게 뻔히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빤히, 김근우 전문가니까 볼 수는 없잖아요. 지나가신데 제가 이렇게 할 그렇죠. 수 없죠. 네. 너무 매너 없지, 그러면. 근데 네. 창호 앵커는 워낙에 오랜 기간 제가 보다 보니까. 네. 잘 봤죠. 네. 잘 봤죠. 네. 끝이에요? 네. 봤는데. 우리 유창호 앵커를 왜 그렇게. 제가 조금 이따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좀 생각해보고. 네. 시간을 조금 주세요. 자, 네. 남자가 보는 두 분은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요. 유창호 앵커는 항상 방송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밝아요. 네, 안녕하세요. 하도 이러잖아요. 방송 끝나도, 안녕하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랄까, 맞아요. 내가 조금 처져 네. 있는 성격이다. 우리 누구죠? 성함, 엔딩님께서. 네, 눈꽃 엔딩님. 엔딩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항상 밟고 싶다. 유창호 앵커 강추드리고요. 또 다른 매력이죠. 저희 김근우 전문가님은 시크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훤칠하시잖아요. 키가 그렇죠. 되게 크시거든요. 열심히 하면서도 합니다. 뭔가 약간 조금 더 남성다운 매력이 있지 않으실까요? 또 나름 네. 따뜻함을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겨울인데 네. 약간 이렇게 따뜻한 그런 눈 오는 겨울 같은 남자입니다. 네. 멋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두 분의 마음도 들어봐야겠지만 어쨌든 괜찮은 사람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 얘기를 하는 동안 설문조사는 벌써 200명을 돌파해 있는 네. 그런 상태이고 순위는 바뀌지 않고 사우디, 인도가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42분인데 너무 아쉽잖아요. 하나 더 갈까요? 더 볼까요? 예. 좋습니다. 왔어요. 좋은 날님께서 솔리드 올려주셨는데, 솔리드 차트 보면 요즘 장난 아닙니다. 오늘은 0.1%밖에 안 오르고 있지만, 최근에 아주 쫙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0%인데, 지금 아무래도 매수가가 8,000원이기 때문에, 네.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져갈 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깝다, 손절은. 그쵸?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좀만 더. 예, 좀만 더. 네. 예. 자, 전문가님, 솔리드입니다. 요즘 좀 폼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 더 가져갈까요? 아니면 잘라낼까요? 네, 솔리드 통신 장비주입니다. 이 랭킹 쇼에서도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제가 괜찮다, 모멘텀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긍정 의견 드렸던 게 이 가격이에요. 6,000원 아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8,6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8,000원에 매수 들어가는 건 어떤 거냐면요. 되게 안 좋은 전략이 되는 거죠. 흔히 말해서 꼭대기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 꼭대기에 따라 들어가는 거는 어떤 좋은 종목이라도 좋은 결과를 안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한화오션 되게 좋죠. 이거 꼭대기에 지금 들어가라 그러면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 좋죠. 꼭대기에 따라 들어가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같은 이치예요. 근데 솔리드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한화오션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훨씬 안 좋은 종목이에요. 실적 베이스가 아니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 모멘텀에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이 막 급등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양자 컴퓨터 관련주 없나 하고 가는 건데 실제로 양자 컴퓨터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로 짧게 끊어가는 거, 그리고 이런 종목은 눌림에서 공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타점을 잡으신 거는 상당히 위험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잡으면 안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았으면 항상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게 로스컷입니다. 이 꼭대기에서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기술 분석을 잠깐만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올라갈 거였으면 진즉에 올라갔어야 됩니다. 이미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얘가 이 급등하고 있는 에너지가 이 위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음 차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끊어내시고 밑에서 잡아서 한 번 정도의 타점을 발생하겠다. 그러니까 타점을 밑에서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건 저는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레벨에서 8,000원 평단으로 들고 유지하는 건 상당히 리스키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솔리드, 저도 이제 긍정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께 의견 드린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가격대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7,500원 레벨인데 여기서는 한번 걷어내시고 밑에서 다시 공략을 하시든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즉 올라갔어야 된다고 하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이제 관련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네. 솔리드로 좀 수익을 좀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근우 전문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따뜻한 겨울 같은 남자 김근우 전문가였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같죠? 저만 느낀 건가요? 자, 우리 참고로 우리 유창호 앵커는 네. 무게 이 헬스장에서 네, 들었어요, 방금 전에. 네. 3대를 500kg까지 칩니다. 예, 전문 용어로. 네, 제가 그래서 두 분 다 너무 매력이 막강하신데 다른 매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김근우 전문가님이 남성미에서는 좀 앞서지 않으실까요? 했더니 바로 건행님께서 창우 앵커님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짐승도 그런 짐승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 이게 제가 사실 창우행 같은 경우는 인스타를 통해서 제가 보고 싶지 않았어도 일단 보게 됐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 근육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네, 셔츠 밑에 뭐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네, 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김근우 전문가님이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게 그래서 말입니다. 조금 더 판단이 애매해지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4위를 한번 이제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고, 할 텐데요. 네. 자, 지금 군삽이, 그러니까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출이 적은 나라가 많아져야겠죠. 자, 4위 공개해 주시죠. 어디예요? 네, 예상하는 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요즘 미국이랑 엄청 싸우고 있죠. 차이 많이 난다. 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이에요. 2,9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로 확 줄어버리는 그런 네. 상황이 될 텐데요. 지금 이런 전쟁들 때문에 엄청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는 진짜 평소 때보다도 한 20-30%, 많게는 50% 이상
지금 다 군비가 전년 대비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네.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비 지출 줄이려면 드론 같은 거 많이 활용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안 싸워야죠. 그리고 우선은 안 싸워야 되고 맞네. 나 혼자 네. 살려고 하지만 다 같이 살아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화의 또 상징이신 저 이분을 빨리 모셔볼게요. 저한테 어려운 질문 하셨잖아요. 눈꼬대딩님께서 김건우냐 상호혁이냐 빨리 선택하라 해놓고 본인은 갓종복님을 선택하시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뒤통수 네. 맞은 것 같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네. 이종복 전문가 만나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이정복입니다. 네, 전문가님은 본인의 외모 평가에 대해서 자체 평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네. 뭐 나야 뭐 멋진 남자지 뭐. 눈썹 계속 네. 스켜 올리시면서 자신감 뿜뿜. 좋습니다. 네. 자, 원숭미까지 겸비하고 계시죠. 네. 자, 그럼 오늘 군사 얘기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제가 잠깐 깜빡하고 이거 뽑았는데. 5위, 4위는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게 1, 2, 3위가 누군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전 사우디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저 군사비 때문에 우리나라 뭐 방산주 뭐 저기 했던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지금도 전쟁하는데 이제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 끝내겠다 뭐 얘기하고 저 다 전쟁 나라잖아요. 중국도 미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사우디 아니면 인도겠죠. 가장 적은 나라가. 근데 인도가 중국하고 붙어 있잖아요. 저 의외로 인도도 아마 그 군사비 아마 좀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가?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네. 저쪽도 군사비가 나가긴 나가죠. 근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진행자가 아까 또 슬쩍 또 이상한 얘기 한 것 같아. 근데 나하고 이제 이건이 또 친해졌으니까 내가 봐도 사우디일 것 같은데 다행이다. 인도하고 사우디 중에 하나겠죠. 적게 나가는 게. 일단 글씨수가 많은 거 한번 가볼게요. 예, 좋습니다. 사우디로. 사우디가 1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인도, 네, 3위가 네. 러시아, 이렇게 네. 갑니다. 참고로. 대신 이것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네. 사우디 말아라. 사우디마. 어떡해. 생방송에 갑자기 훅 들어오십니다. 예, 사우디마, 네. 사우디마. 예. 네, 이종우 전문가님 외모도 멋지시다 하시는데 유머코드 최고, 네, 이루리님께서 사우디마. 네. 참고로 이종복 전문가님이 네. 저한테, 그리고 우리 창호 앵커한테 네. 맛있는 것도 사주셨습니다. 옆에 애생도 빵 터지셨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아. 맛있는 거 얻어주셨다고. 진짜. 맛있는 거 얻어먹었으니까 제가 좋겠네. 확실하게 제가 네, 인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좋겠네. 뻑적지근하게. 자, 어쨌든 사우디마 하면서 1, 2, 3등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바로 또 종목 한번 가보죠. 그러죠. 뭐 눈꼬댄딩님 바로 당첨되셨다. 우리- 이종우 전문가님 외모 칭찬해 주셔가지고 당첨되신 맞아요. 모양인데요. 네, 진성티 씨가 되겠는데요. 네, 매수가 9,900원이시고 약수익권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괜찮아요. 비중은 많지 않으세요. 7%신데 단계적인 목표가가 궁금해요. 이것도 재건 테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계좌도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이라는 희망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라봅니다. 네, 네. 이종우 전문가님 팬이시면 열심히 보시면 수익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네,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진성태 씨입니다. 이분 매수는 눈치 보다가 고점에서 산 분이고 우리 김수경 앵커 아까도 내가 마케팅에서 얘기했지만은 아까 뭐 사우디마도 얘기했고 요새 뭐 트로트 많이 나오잖아요. 나 환희 이번에 그 노래 부른 거 그거 이번에 마제스타한테 가면 배우려고 생각하는데 가수 진성이 부릅니다가 김수경 앵커는 그때 처음에 나하고 방송을 해서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진성티 씨를 초성과 유사한 글씨로 얘기하는 바로 그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내 방송을 꾸준히 봤으면 일반인이면 한 9,500원에서 9,000원 선에서 사야 되는데 그래야 11,000원 언저리에 갔을 때 수익이 나잖아요. 이게 그때 시청자 공약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진성이를 단기적으로 11,000원에서 12,000원 봅니다라고 1월 17일 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은 비중도 작고 오늘 거래가 쓰는데 이거 얘기했잖아요. 예, 테마성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물량을 받아서 그런데 오히려 지금이 이제 현대건설 기계는 이쪽으로 쏜 거고 이쪽은 약간 중소형 주가고 개별 주가라 현대건설 기계만큼 못 간 거예요, 여러분. 나빠서가 아니고 여기 보면 그때 그 예지 앵커 전진건설 이거 그 보호위에서 물량 나오는 타이밍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도 오늘 보면 9만 원까지 확 쐈잖아요. 얘들에 비해서는 진성이는 못 올라간 게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왜 그린 거냐면은 지금장이 어떤 이런 테마주가 하나 만들어져서 굵은 자금들이 팍팍 들어가가지고 굵은 게 움직이는 거고, 요런 가벼운 것들은 나중에 순환매로 나와요. 그러니까 진성TC는 내가 주는 단기 목표가는 11,000원에서 12,000원이 변함이 없는데, 현대건설기계나 저쪽에 올라간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얘기를 듣고 지금 확 사지 말고 또 왔다 갔다 할 때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라. 그죠? 비중을 늘리고 기본적으로 11,000원에서 12,000원이면은 중간값 한 11,500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단기 익절가로, 그리고 이거 중기 이상으로 보면 좋아요. 네,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어제 내가 신의 한 수 할 때 2차 전지는 아직도 조금 리스키하지만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안정형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코멘트 실시간으로 어차피 미스터 진단에서 또 종목 물어보니 얘기하겠지만은 우선 시청자 빨리 2,200명 만드세요. 그러면 진성이 마음속에 목표가 얘기하면서 2차 전지의 숨은 얘기하고 반도체도 지금 당장 살 만한 주식을 초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공약 터져버렸죠. 2,200명, 400명만 더 오시면은,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정산을 또 해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400명? 400명. 아니요. 1,826명인데요. 그러니까, 조금만 2,200이니까 400이죠. 조금만 더. 400이 좀 안 되는 네, 숫자죠.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54분밖에 안 돼가지고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네. 올라가다가, 이것도 매물벽이 있어요. 2,000이 약간 저항자리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네. 이렇게 경험을 랭킹쇼에서 또 경험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항상 시원하게 올라가지가 않고 또 어느 순간 딱 멈칫하는 그런 매물벽이 있고 네. 뚫어내면 또 한 2~300  붙습니다. 아니야, 그럴 때도 있고 그냥 직진 모드로 그냥 훅 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랬으면 거를. 저희하고 밀당하지 마시고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순간에 1,90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되겠는데요? 네, 한번. 2,200에 도전하면서 오늘 다 같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종목도 달성되면. 얻어보고 네. 또 마음속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네.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만하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니까 네, 네. 한번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또 보고 있을까요? 종목을 네, 하나 좋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자, 종목 네. 많이 올라오는 가운데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을 인사드립니다. 예, 처음 누구예요? 누구예요? 전춘옥님 네. 처음 들어왔어요. 예, 어,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고 반갑습니다. 들어오셨지? 오늘 저희 힌트 나갈 건데. 그렇습니다. 2,200대 네. 뭐 나가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장 매일 찍어주시고요. 네. 네, 저희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까요? 김현철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그리고 힘내자님께서도 동시에 올려주신 그 종목, 네. 2타 1피 PNT입니다. 자, 김현철님 기준으로 볼게요. 우선 45,000원. 10%입니다. 그리고 힘내자님도 42,200원. 조금 더 낮죠. 오늘 사셨나? 네. 거의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네. 10%입니다. 자, 상당히 예전에 잘 갔던 거에 비하면 지금 거의 뭐 바닥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바닥도 무섭게 나왔는데 올라가는 것도 어마무시하네요. 그러니까 저가 네. 참 PNT가 한 방에 또 있는 또 맞아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2,000명 다 됐어요? 자, PNT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PNT는 피엔이라고 해야죠. 이 종목을 아는 사람들은 기술적 패턴이 완벽한 주식이고요. 최근에 2차 전지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먼저 한번 튀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동희도 튀려고 하고 하는 요런 모양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오늘 장 딱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화면 보이죠, 이거. 내가 그래서 부랴부랴 화면을 지금 바꿨는데 여기가 2차 전지거든요. 나는 2차 전지를 항상 가운데 센터에다 놓고 보는데 지금 화면이 바뀌어갖고 차트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쪽을 약간 이쪽을 좁히면은 딱 들어가는구나 화면에. 그 결론은 PNT도 결국 돌 텐데 오늘 여러분들 보다시피 현대차 강한 것도 의미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어제 밤에 미국에서 나온 그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선별적으로 뭐 자동차서부터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서 관세를 차동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 뭐 생각하고 있어 어쩌고 막 이런 백악관 쪽에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이제 반응이 나오니까 자동차 이렇게 하면 2차 전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움직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보면 LG 에너지 내가 그래서 아까 시청자 2200명 만들으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보면은 굵은 2차 전지 오늘은 포스코홀딩스나 이쪽도 지금 바닥을 다진 이거 의미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쪽으로 매기가 넘어가니까 다시 PNT로 올게요. PNT처럼 조금 가벼운 쪽 중형과 그것도 장비과가 좀 늦는 건데 이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이것도 2200 오는 순간 지금 현재 시점에 단기로 보이는 나의 마음속의 목표가 단기적으로 그러면 여기 김수경 앵커든 누구든 내가 이런 식으로 2200 왔을 때 내가 마음속의 목표가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건 적어놓고 있으셔야 돼요. 자, PNT가 아니고 PNE 한 번 가면 되게 세게 가는 주식으로 그냥 더 사야지 되는 거죠, 이거. 10% 갖고 안 돼요. 나는 10% 추가 매수를 당장 하라. 그죠? 예. 이렇게 놓고,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님 저 돈 없는데요? 질문하신 분이 질문한 가격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냥 하루도 안 걸릴 수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4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단기간에도 움직일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더 사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고민거리도 없으시겠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단 한 번에 자, 우려되는 부분들 다 날리면서 네. 우선 가볍게 갈 수 있는 1차 목표가가 47,500원이고 네. 지금 2,064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2,200이 되면 앞서 진성T 씨와 더불어 PNT도 마음속의 목표가 다시 한번 추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가 뭐예요? 방금까지 얘기 들어놓고. 그러니까 제가요, 이걸 아는데 몇 번 이거 따라했다가 네. HTS로 이것저것 그거 검색할 때 제가 틀리더라고요. PNT 있었어요? PN이, 아무리 PN이를 쳐도 이게 왜 안 나오지? 맞다. 이종국 전문가님 그랬었지. 막 이래가지고, 우리 HTS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 PNT입니다. PN이 맞고. 자, 네. 진성T 씨 두 개 종목 더 왔습니다. 네, 진짜 많이 갖고 계시는가 봐요. 저희 진아님께서도 PN이 저도 갖고 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많이 올라온다. 에코프로, 미햄, 포홀이래요. 네, 포홀은 그거죠. 맞아요. 포스코홀딩스 맞아요, 징글징글합니다 하고 불마켓님 남겨주셨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에요. 징글징글 안 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뻥뻥 뚫린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기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진짜. 저희가 진단하는 건 아닌데. 많이 참으시고 있다는 네. 걸 저희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언젠가는 그 기다림의 결실이 아주 풍성히 맺어질 거라고 저희도 함께 믿어보고요. 네. 다음은 왕이 될 상인가 볼까요? 왕이 될 상인가?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루리님의 종목입니다. 캠트로닉스. 이 종목은 진짜 이 이거 종목 왜 이래요? 전문가의 또 네. 요즘 시그니처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오늘 장중에 29,150원 찍고 왔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거래보세요. 네, 이거를 매수하신 가격이 궁금하다. 28,000원. 그게 약간 행복이네요. 오늘 들어가셨나? 28,000원? 네. 이러면 약간 혼날 가능성이 큰데.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요. 네, 20%신데 아침에 출근하느라 못 파셨는데 나올 기회가 또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구나. 출근하느라 못 파셨으면 안 되죠. 왜냐면 걸어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이용해 주세요. 그런 네.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안 판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들어봐야죠. 네, 오늘 못 파셨다고 합니다. 안 파신 게 아니라 잘한 건지 왕의 대상인가 한번 봐주세요, 전문가님. 또 김수경 앵커가 이 종목을 또 이렇게 만들어버리네요. 근데 그러면 이분은 28,000원에 옛날부터 물려 있었던 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는 종목이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캠트로닉스가 원래 옛날에 2024년도로 와야 돼요. 여기가 여러분들은 자율주행가로 알고 있는 하면서 이게 26,000원대. 이때부터 이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해가지고 2024년 4월 달이면 여기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캠트로닉스 보세요. 요쪽에서 그 얘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가 4월 달이니까 그죠? 여기 보이죠 날짜. 그리고 이게 5월 달에 36,000원까지 날아간 주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고 있잖아요. 근데 저분이 28,000원에 샀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못 팔았다. 기존부터 갖고 있었다면은 한 1년 가까이 여기쯤에서 사서 이제 물린 분일 것 같아요. 만약에 기존부터였다면. 만약에 오늘 아침에 따라갔으면은
나한테 쿠사리를 한 방은 먹겠죠. 대신 우선 결론부터 두 가지를 얘기해 주면은 이 주식은 흔들려도 또 가면서 그냥 오늘 아침에 안 판 게 잘한 게 될 수 있어요. 다만 다음에는 꼭 걸어놓고 가세요. 나는 뭐 이거 캠트로닉스 오케이 이것도 2200명 놓으면 수정주가 또 바로 들어갈게요. 다만 어쨌든 본인이 매수한 가격대는 팔 수 있는데 여기 하나 볼게요. 내가 얼마나 반복적인 사람인지. 캠트로닉스가 신의 한수 초성인트 이무기가 용이될 수 있는 상 해갖고 이게 또 4월 18일이잖아요. 보세요. 그죠? 우리는 요런 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는 이건 진행자가 아니고 이 이무기가 용이될 상인가 식으로 했던 주식이 최근에는 다시 내가 과거에 용이될 상인가라고 했던 주식이 있어 하면서 얘기한 게 18,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18,000원을 기준으로는 이게 5,000명 공약주잖아요. 18,000원 기준으로는 더블 나는 거예요. 요런 느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방송은 실시간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결론. 캠트로닉스 아침에 28,000원대 따라갔으면 한마디 듣고 3만원대에서 팔 수 있었으나 기존에 들어가서 물려 있었던 거였다면 만원대 있을 때 저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만 추가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본인이 매수한 가격 위로는 올라갈 수 있으니 오늘 아침에 출근 그냥 잘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2200명 넘어가면 마음속에 목표가 얘기한다고 했는지 이건 진행자가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지금 세 종목인데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빨리. 예, 네. 2200의 진성TEC, 네. PNT, 네. BNE, 그리고 캠트로닉스까지 마음속의 목표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릴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지금 2118명입니다. 최대로 끌어모아야 됩니다. 100명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해주셔서 추가 목표가까지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캠트로닉스가 용에서 왕이 될 줄을 몰랐네. 용은 몰랐네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식의 말씀도 하셨었죠. 이게 용처럼 오를 만한 종목을 알려주겠다. 이제 그 용도 됐다가 왕도 됐다가 용이든 왕이든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올라가면 되는 거겠죠. 네. 이쯤에서 저희가 3위를 공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2023년 군사비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 자, 3위는요. 네. 어딜까요? 러시아군요. 그렇죠. 이게 사우디, 인도, 러시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러시아가 좀 오히려 찾기가 좀 쉬운데 1,0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원. 예, 이렇게 돼서 중국보다도 거의 한 4분의 1 토막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러시아도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을 텐데 그렇죠.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게다가 3위하고. 네.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예전에 이번 싸움 말고 네. 크림반도 갖고 싸웠을 때도 전년 대비 57%나 군사비를 확 늘렸는데 네. 추가로 요번에 24%가 더 오른 거죠. 그러니까 나라들로 따지면 네. 진짜 러시아가 꽤나 싸운 겁니다, 요즘.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러시아 국민들은 힘들게 네. 좀 살고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확률이 높아지네요. 사우디마하고 인도 중에 하나가 1, 2위니까 사우디마인가? 사우디마. 예. 저희 이 네. 담당 PD 중에 PD 중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멘트 되게 잘 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래요? 딱 배 모시기라고. 배 모시기라고? 예, 있는데 그분이 뭐 이런 거 되게 잘해요. 혹시 통 PD 얘기하시는 거예요? 통하시는 그분? 진짜 몰랐네. 생방송 중에 힘이 쭉쭉 빠져요. 그거 듣고 있으면. 그런데도 끊임없이 한다. 예. 대단하시다. 지금 듣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예. 통화소 씨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귀를 이렇게 닫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네. 자, 세 가지 종목을 좀 보고요. 2시 구간, 네. 2시 6분이니까. 빨리 만나봐야겠네요. 네, 1시간 네.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양지수 모두 여전히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장중에 2,570선을 회복하는 게 무려 3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도 기분 좋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1시간 동안 또 달라지는 시장의 관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시스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그룹주가 순위권에 또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선과 방산의 강세에 힘입어서 하나그룹이 국내 대기업 집단의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장에도 시장의 관심을 지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현재 구간에도 6%대 상승률 이어가면서 당일 누적과 마찬가지로 조회수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아래에는 하나오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하나오션도 현재 구간에 4% 안팎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아래에는 하나비전도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는 두 자릿수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현재 20% 넘는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4,400원의 고점을 기록하면서 현재도 고점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또 하나그룹주들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16위에는 한화엔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화엔진도 2% 상승률 가져가면서 2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위에는 한화까지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화도 오늘 장의 장중에는 17%까지 오르면서 44,000원 선 수준에서 고점을 나타냈었고요. 현재도 11% 두 자릿수 강세 이어지면서 42,0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그룹주들 묶어서 짚어봤고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좌위에는 IST 들어와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 공모가 11,400원 대비 급등으로 마감했던 만큼 오늘 장에는 파란불을 켜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모가는 한참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만 원 선 안팎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5위로 넘어가 보면 5위에는 삼익 THK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도 그 관련 로봇주로 묶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는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장중에는 20%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0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약간은 달리면서 11,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건주 대동기어와 전진건설 로봇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재건주 만나보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재건주는 조금 무서워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대동기어는 현재 구간에도 20%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전진건설 로봇도 두 자릿수 상승률 가져가면서 64,5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HD 현대인프라코어도 1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10%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8위에는 삼성전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언뜻 파란불을 오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지켜내면서 상승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을지 한번 장 마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56,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위에는 DIC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봤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조금 더 길게 달리면서 4%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5,4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10위에는 어보브 반도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 최태원 회장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발언이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후에는 약간 주춤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장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면서 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5% 상승률 가져가면서 13,1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위에는 동방메디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현재는 1,900원 선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로 넘어가 보면 LS 일렉트릭 위치하고 있는데요. 당일 누적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8%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에는 오리엔트 전공이 1시간 간격으로 또 시장의 관심을 새롭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때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면서 한때는 7,000원 선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후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장에 또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4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위에는 JNTC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음봉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넘어가 보면 17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장에는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39만 원 선을 회복하지는 못한 채 2%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이수페타시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 여전히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안팎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43,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을 확인해보면 현재 구간에서는 잠깐 빠져 있지만 캠트로닉스를 비롯해서 유리기판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레거시 반도체에도 기대감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반도체는 뜨겁죠? 굉장히 세분화해서 4개 구역으로 나눠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압도적이죠. 지금까지 수익률은 유리기판이 앞서가고 있는데 레거시도 저희가 보긴 봐야 되거든요. 레거시가 네. 그동안 많이 좀 혹사당했어요. 맞아요. 이제는 좀 가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 들어서 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주시네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예젠코가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전문가님 답변 바로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요. 야, 요런 질문 좋아요. 근데 역시 신세대라 레거시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레거시가 아니고 옛날 거. 그죠? 구형.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새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저런 용어를 잘 안 쓰잖아요. 요새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순환매 나올 수 있어라고 하고서 4개 섹터로 구분한 것 중에 일부가 이제 저 레거시 반도체라는 쪽에 들어가는 그런 유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우선은 나는 이 반도체는 이거 다 좋은 쪽이에요. 이 질문의 결론을 내주면 유리기판과 레거시, 현구간 반도체 투자처는 나는 반도체는 다 좋다. 다만 유리기판은 너무 많이 올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방송은 실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중첩되는 게 많은데 내가 요번 야간 강연 방송할 때 제2의 캠토로닉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나는 유리기판은 무조건 필옵틱스하고 YC캠만 추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 캠토로닉스하고 요쪽은 이 YC캠이나 얘들이 유리기판으로 간 게 아니고 처음에는 요게 인공지능 기반형 인공지능 반도체로 움직였던 거고 필 옵틱스는 OLED 기반형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유리기판으로 넘어간 거고요. 오리지널 정통 유리기판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세 종목 위주로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요번 야간 방송할 때 이쪽 유리기판 딱 여기 보고 있잖아요. 이 아바코도 유리기판으로 유명했던 주식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대신에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정통성이 떨어지는데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유리기판 잘 알려지지 않은 3인방 해갖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감수 여기 아까 찾아놨는데 이게 섞여갖고 나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보실래요, 여러분? 이 YC캠이라는 주식이 여기 보다 보면은 YC캠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미스터 진단 할 때 이 YC캠 2023년도에요, 여러분. 이거 사람들 잘 모르는 주식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마켓10에서 초성으로 가끔 추천했던 게 YC캠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죠? 2023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반도체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저 앵커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 유리기판도 좋고 레거시도 좋고 그 레거시는 뭐냐면 옛날 거 그리고 요새 잘 날라다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레거시 중에 잘 가는 게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동부 하이텍이 좀 밀리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덕전자 같은 게 대표적으로 레거시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는 다 좋다. 다만 유리기판은 너무 높은 단에 있으니까 눌림 몫이 공략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예제 앵커 질문에 레거시라고 하고서 네거시라고 하고서 올라간 여보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 같은 것도 유리기판급으로 갔으니까 그쪽은 눌림목이 나오기 전에는 신규 진입은 말고 동부 하이텍,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키트 막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좋다라고 봅니다. 정도 이야기하면 답변이 됐습니까? 충분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를 아주 뭉뚱그려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럼요, 나눠야 돼요. 종목별로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종목의 상태를 잘 체크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딱 저 줄 그으시고서 레거시 중에 뭐가 있고 또 네네. HBM 뭐 있고 또 유리기판도 어떤 거 기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고 있으면 종목별로 어떤 게 더 잘 가는구나 네.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반도체도. 네. 자, 지금 신호가 어떻게 왔어요. 해요? 네, 봐봐요. 2225분. 네, 오늘 네. 결국에 됐어요. 자, 갑자기 되네요. 우리 네. 전문가님께서 2200에 걸으셨죠. 진성 TC, 야구. PNT, 캠트로닉스 네. 마음속의 목표가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괜찮을 수 있는 종목 맞아요. 한 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쓴 게 다 맞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시간이 예, 뭐 하긴 하는데 네. 반도체는 한 개가 아니고 섹터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려볼게요. 분명히 나중에는 이거 랭킹쇼도 시청자 3,000이 넘고 5,000대로 갈 장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 방송을 항상 옛날부터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는 거 꼭 얘기해 줄게요. 나는 종목이 안 바뀝니다. 자, 우선 진성이 이거 나는 흔들리면 추가 매수 더하고 내가 보는 마음속의 목표가는 14,000원대까지 보이는 주식이거든요. 대신 흔들릴 때 관심 가지시면서 1차적으로는 11,000원에서 12,000원대 언저리 가는 요 11,500원에서는 청산하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한화오션처럼 하나오션이 3만 원대 있을 때 1차적으로 내가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흔들릴 수 있으니까 뭐 했는데 그때 아마 김수경 앵커가 이거 5만 5천 원도 간다는데 굳이 여기서 팔 필요 있어야 막 거들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단계별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진성이 마음속으로는 14,000원도 넘어가는 주식으로 보는 주식이고 아마 내 말이 맞을 겁니다. 대신 11,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단기 일부는 익절해낸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PNN은요,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나는 이건 무조건 6자 넘어가는 걸로 보이는 주식이에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기적으로 45,000원에서 4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이분 아까 더 사가지고 여기서 일부 팔고 나머지 6자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요건 이격이 떠갖고 아마 눌릴 수 있어요. 그럼 눌리게 되면 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약간 눌릴 수 있거든요. 대신 명심해야 됩니다. 당장이 아니고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신고가죠. 유리기판이 지금 대세인데 캠토로닉스한테 내가 왕자를 썼는데 이 주식이 이게 신고가 못 나오면 주식입니까? 대신 아까 그분 이 얘기한다고 신고가 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3에서 32,000원대로 갔다가 또 이렇게 밀리고 그럴 때 나 이거 팔을 걸 쫑보기가 이거 신고가 간다고 해서 안 팔았더니 괜히 안 팔았나 하면서 막 그러지 말고 3만원에서 32,500원대 가면 절반 익절 나머지 신고가 트라이. 나는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캠토로닉스가 이거 아직 멀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보다시피 이것도 캠토로닉스 사장님 이거 이 사람들 잘 몰라요. 이거 직원 수 560명짜리 회사입니다. 유리기판 중에서는 제일 빵빵한 거예요, 얘가. 직원 수로만 따지면. 그리고 이거 세종에 있잖아요. 유리기판 대형주라고 하는 애들 직원 이렇게 500명짜리 없어요. 다 한 200~3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기나 SKC 같은 거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오늘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그리고 반도체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하고 에이징 랜드과에 있는 주식이 아마 다음 주에는 시세가 날 수도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고, 아까 어떤 사람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한번 지나가면서 슬쩍 물어본 것 같은데 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도요. 이 패턴은 다른 반도체하고 좀 달라서 약간 날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상승세기형 비슷하게 얘기하는 패턴이라 좀 아리까리하지만 이것도 2만 원 넘어가는 주식으로 보는 주식이니까 참고해서 대응하라. 이 정도면은 2,200이 아니고 이거 2만 명 왔어야 되는 방송 내용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약속하셨던 것보다 그쵸?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뭔가 기브앤테이크처럼 너무 하시지만 그렇지만 사실 안에는 다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러네요. 진성TE, PNT 그리고 캠트로닉스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되는 의미 있는 변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종목 지금 3가지 정도 나갔습니다. 요거 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들으시고도 2260분 내외로 유지가 훌륭해요. 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훌륭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금방 또 뜨실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진득하게 함께 해주시면 더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5장 전략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종목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아니요, 종목 말고 네. 시간상 오후장 전략 한번 전략 중요하게 바로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모님 정말 속도감 없는 오늘인 것 같은데 네. 자, 오후장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만기일인데요. 이따가 뭐 후장에서 변동성 생길 수 있지만은 아까도 이종복이가 얘기했듯이 외국인들도 이제 똥줄 타는 거죠. 매도 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으로 가면 지금 보다시피 CPI가 되게 높게 나왔고 파월 의장이 생산자 물가 보겠다라고 뭐 얘기하고 막 했는데 보다시피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저께 5천, 그다음에 오늘 8천억, 1조 3천억 가까이가 지금 환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얘네들
주식은 많이 팔았고요. 이제 똥줄 타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22,000 넘어가면은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변동성 요인은 있으나 지금 잘 버팅기는 거고 이 중심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있으니까 물론 뭐 오늘 밤 PPI에 따라 또 장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대세로 저쪽 350쪽으로 가는 건 거스를 수가 없는 거니까 우선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 신규적으로 안전한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고 어제 신의 한 수에도 얘기했지만은 조선주가 끝난 게 아니고 너무 높으니까 변동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조선주 쪽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익절을 하면서 가면서 그거 익절한 거를 2차 전지와 반도체로 수평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 아니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감안해서라도 나는 조금 더 수익률 게임을 즐기겠다. 그러면 뭐 조선이나 재건이나 방산이나 나는 방산은 안 해요. 그냥 조선,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삼성중공업 딱 찍어서 딱 그 세 종목만 얘기하는 거니까 보면서 가도 반드시 2차 전지를 섞어라. 그죠? 2차 전지나 반도체를 포트에 꼭 섞어서 방산을 하려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결론은 흔들릴 수 있으나 잔파도일 확률이 높고 장은 반도체 2차 전지 필두로 계속해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바닥에 있을 때 주식을 좀 많이 사세요. 요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전략입니다. 잔파도에 휘둘리지 말자. 그렇죠. 네. 굵게 큰 거 핵심 보자. 주도주가 역시 주도주는 주도주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오늘의 랭킹 1, 2위 공개하기로 했는데 네. 오늘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522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 최고고요. 역대 기록이 나오네요. 역대 기록이 나옵니다. 네. 오늘 제가 잘했나 봐요. 자, 어쨌든 1위와 2위 공개합니다. 네. 전문가님은 1등이 뭐라고 하셨죠? 사우디마. 네, 사우디마. 네, 맞으셨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결국에 사우디마 네. 1등이 되면서 104조 원 조금 쓰고 인도도 확실히 그 중국과 붙어있는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날카롭습니다. 와. 115조 원. 네. 역시 우리 전문가님은 분석이 가능한 걸로 한번 딱 가지고 와야 확실하게 또 해부를 해버리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는요. 이게 좀 분석할 수 있는 문제는 진짜 내가 잘 맞추는데 네. 아니 뭐 넌센스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이제 네, 목요일 날에는 제가 분석하는 어떻게든 걸로. 분석하는 걸 찾아내가지고 어떻게든,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기분 좋게 또 마무리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 간략하게 좀 볼까요? 시장도 기분이 야, 좋습니다. 잘 가네요. 네, 거래소가 장중 고점대 거의 찍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는 절대 빼먹지 말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원하게 가고 있죠. 네, 네. 4% 넘어가는 상승. 묵힌 종목들이 오늘 잘 갑니다. 현대차도 5% 넘어가는 상승 잘 유지하게 되면서 네. 반도체 잘 받쳐주고 있고요. 이래서 코스닥보다 오늘도 거래소가 상당히 무난한 흐름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그래도 좀 쫓아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0.5%가량 플러스권 나오게 되면서 이상무 선선 지금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장도 수익 많이 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